네, 이제 4장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3장에서는 숫자를 하나 변수로 입력하거나 문자를 하나 변수로 입력하는 방법, 혹은 여러 숫자를 숫자 변수로 입력하는 컴바인 함수를 써서, 혹은 여러 문자를 시함수 컴바인 함수를 써가지고 입력하는 방법을 살펴봤고요. 근데 우리 이제 평가에서 실제로 데이터는 어떻게 이제 구조가 되어 있냐면, 우리 기존 이제 현장 교사들은 엑셀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엑셀의 어떤 형태를 보면은 행과 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행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뭐 학생들의 이름이 있겠죠. 김주훈, 이유진, 박동현, 김민지. 그다음에 이제 각각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이렇게 있어서,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숫자 데이터도 있고, 숫자 변수도 있고, 문자 변수도 있고, 그런 데이터를 아래서는 2차원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숫자와 문자가 같이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은 기본적으로는 행과 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행렬에서, 물론 행렬 데이터가 매트릭스 데이터 구조가 있지만, 그거는 이제 숫자로 되어 있는 하나의 어, 변수로만, 하나의 유형의 변수로만 되어 있는 걸 우리가 행렬이라고 부르고, 문자도 있고 숫자도 있고 이런 거를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 보통은 우리 머신러닝에서는 열을 피처, 이게 이제 종속 변수일 때는 뭐 클래스, 레이블 이런 표현을 쓰고, 통계에서는 앞에서 배웠던 3장에서 배웠던 열을 우리가 베리어블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행을 이제 우리는 케이스, 보통 사람이 되겠죠. 기업에서는 회사가 될 수 있고, 외교에서는 국가가 될 수도 있는데, 사물 인터넷에서는 이게 뭐 냉장고, 컴퓨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행과 열이 있고,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가 2011년부터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로는 처리할 수 없는 큰 용량이었다가, 이제 비정형 텍스트라든지 이미지라든지 보이스라든지 그런 걸 실시간 분석하는 거를 이제 빅데이터, 거기서 가치를 끄집어내는 게 이제 빅데이터고, 가짜 뉴스가 판을 치면서 이제 밸리디티, 타당도, 혹은 이제 굿데이터, 신뢰도를 따지는, 그렇게 이제 빅데이터인데, 전통적으로 빅데이터는 이제 데이터가 크다는 건데, 데이터가 크다는 거의 의미는 뭐냐 했을 때는, 행이 많다는 뜻은 뭘까요? 우리 반에 데이터가 큰데 행이 많아. 그러면 우리 반이 뭐 광명에 있는 학교여서 한 학년에 한 반에 30명이야. 근데 이제 우리 반은 행이 많지는 않아. 우리 파주에 있는 학교고 한 학년에 한 반만 있고 6명이 있어. 이럴 때 이제 사람이 많다 적다를 우리 이 데이터에서는 행이 많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키다리 데이터라고 불러요. 정상적인, 정식적인 명칭은 롱폼, 이제 길게, 밑으로 길게. 아까 우리 전 세계 인구가 약 80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80억의 번호를 붙여가지고 길게. 그 80억의 성별은 뭔지, 연령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데이터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이제 교육학,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 관련 데이터, 초중고 데이터는 이런 이제 행이 많은 데이터냐. 물론 여러분들 기준으로는 200만 명이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 한 학년에 40만 명 있다고 보면은 6학년 정도 있으니까 240만 명. 240만 명이면 이게 행이 많아서 빅데이터라고 볼 거냐 했을 때, 실제로 240만 명 성별하고 연령만 있는 데이터의 용량을 보면 용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요즘은 스마트폰도 1테라, 뭐 2테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데스크탑은 뭐 4테라, 4테라바이트의 하드를 갖고 있는 데스크탑도 많아서, 이제 그런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전 세계 80억 인구라고 해도 이렇게 데이터에 행이 길다고 해서 데이터가 물론 이제 많다고 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실제로 이제 교육학에서의 빅데이터에서의 개념은 행보다는 열이에요. 특히 우리가 요즘 에듀테크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LMS, 우리 학교도 이제 LMS가 도입이 됐는데 LMS 같이 로그 데이터가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몇 시에 로그인했고 몇 시에 로그아웃 됐고 로그인한 다음에는 어디를 뭐 여기다 이제 몇 번 강의를 제가 올렸을 때 여러분들이 몇 분을 받는지까지도 다 지금 자동으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런 게 이제 매일매일 한 학기에 15주라고 했을 때 매일매일 뭐 이제 하루 일주일에 7일이니까 그런 데이터들이 옆으로 계속 생기고 여러분들 1학년 1학기부터 4학년 2학기까지 8학기까지 있다 그러면 학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추가될수록 옆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계속 붙는 거죠. 옆으로 이렇게 쭉 붙는 거 이거를 저는 이제 뚱뚱이 데이터 정상적인 명칭, 정식적 공식적인 명칭은 와이드 폼 옆으로 쭉 늘어난다. 이게 이제 빅데이터에서 많이 쓰는 개념인데 이 데이터를 우리가 R에서 입력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이미 3장에서 이제 변수를 입력하는 방법, 할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할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었죠. 어떤 방법을 다뤘냐면 한 변수가 아니라 여기는 숫자 변수인데 그것은 다 4개의 영어 점수네요. 90점, 80점, 60점, 70점을 C 함수를 이용해서 영어다 이렇게 입력하는 방식. 똑같이 50점, 60점, 100점, 20점을 이제 수학이다 해서 입력하는 방식. 근데 이제 이게 별개로 영어 따로 수학 따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두 개의 총점을 구하기가 좀 번거로워요. 데이터의 보관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어서 그리고 이제 옆으로 보기보다는 난 밑으로 보고 싶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만드는 방법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면 그걸 만들 수가 있고 함수 이름은 영어 그대로 데이터 띄어쓰기 대신에 점 찍고 프레임. 그다음에 순서가 중요해요. 영어를 먼저 쓰면 나중에 저장했을 때 영어 점수가 먼저 나와. 잉글리시, 콤마, 매스. 그다음에 이제 매스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거는 다시 이름을 정해주는 건데 DF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의 약자예요. 언더바 띄어쓰기 대신에 언더바도 쓸 수 있는데 이제 미드텀은 중간고사라는 뜻이죠. 중간고사에 대한 데이터 프레임. 자, 이렇게 하고 근데 실제로 이게 한 반의 정보가 아니라 2명은 1반이었고 2명은 2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반 정보를 넣고 싶어. 그래서 반 정보를 넣을 때 반을 맨 마지막에 보통은 이제 그 구분자들 아이디나 클래스가 있다 보면 클래스가 먼저 오고 아이디 그다음에 점수가 먼저 오는 형태이긴 한데 여기서는 맨 끝에다가 이제 클래스를 넣죠. 그러면 영어 점수, 수학 점수, 반 이렇게 해서 총 3개의 변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행렬이라고 했을 때 행이 몇 개 있나요? 행은 1, 2, 3, 4. 4명이 있고 열은 몇 개가 있어요? 열은 영어 점수, 수학 점수, 반 정보 3개가 있고 그래서 이제 4 곱하기 3의 행렬이 되고 그걸 우리가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다. 물론 여기 다 숫자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때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영어 평균은 얼마지? 영어 평균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제 데이터를 뭔지를 우리가 지정해 줘야 돼요. df 언더바 미드텀이라는 데이터에서 달러 표시를 기점으로 이제 특정한 변수 이름 영어 점수 한글로 써도 가능하고요. 이게 한글이 되려면 처음부터 여기가 이제 한글이 돼 있어야 돼요. 영어. 아까 이제 미인 함수 배웠죠? 집중 경량의 측정치의 가장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산술 평균. 그러면 영어 점수의 평균은 75점. 그럼 여러분들이 응용해 볼 수 있겠지. 수학 점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수학 점수는 수학이라고 쓰면 되겠죠? 수학. 그러면 이제 수학 점수가 평균, 수학 점수의 평균이 이렇게 계산이 돼요. 자, 이거를 이렇게 그러면 숫자 변수 하나 만들고 또 숫자 변수 만들고 또 숫자 변수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 합쳐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 이게 이제 아래 가장 효율적인 기능인데 그런 걸 하나로 합칠 수 있다는 거죠. 이 가로 안에는 영어 숫자, 그러니까 영어 점수에 대한 숫자 변수,
그 다음에 수학 점수에 대한 숫자 변수, 반 정보에 대한 뭐 문자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곁다운표가 없으니까 이제 숫자 변수 이렇게 만들고 이거의 구분은 변수와 변수의 구분은 쉼표로. 그리고 이제 주의할 점이 여기 가로를 열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가로가 닫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실수하는 게 요 중간을 마침표로 한다든지 쉼표를 빼먹는다든지 가로를 열었는데 가로를 안 닫았는지 이런 부분이고 이런 실수를 방지하려면 바로 여러분들이 요 명령문을 복사해 가지고 쓰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우리 반 애들 그러니까 뭐 2명, 2명에서 총 4명의 데이터인데 20명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다 20명의 데이터를 입력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수학하고 영어만 있는 게 아니라 국어도 있고 과학도 있고 그러면 이제 과목을 추가하는 거지 쉼표로 해가지고.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이제 예제를 보고 제품은 사과, 딸기, 수박이 있어. 가격은 1,800, 1,500, 3,000원. 판매량은 24, 38, 14. 이렇게 했을 때 앞에서 배웠던 데이터.프레임 함수와 C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얘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고 그리고 알고 싶은 거는 뭐예요? 얼만큼 이제 이게 평균 가격 과일의 평균 가격은 얼마고 평균 판매량은 얼마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3장과 4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걸 할 수 있다 그러면 기본적인 우리 이제 평가에서 나오는 아이들의 점수, 평균, 뭐 최소값, 최대값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석사에 진학해서 석사 과정 중에 이제 하는 연구 방법에서 설문조사를 쓴다, 조사 연구를 한다. 그러면 이제 조사를 할 때도 그럼 이제 이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할 수가 있어요. 정답이 바로 나와 있고요. 자,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개념이 2011년에 전 세계적으로 한번 휩쓸면서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기업에 큰 성과가 있을 거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많이 했던 프로젝트 중에 빅데이터를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데 데이터가 수집이 안 돼 있네. 그래서 이제 수집을 하고 그거를 좀 오픈을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분석을 하는 게 좀 더 가치를 끄집어내기 좋을 텐데 그렇지 않네 해서 이제 공공 데이터 포털들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도 그 정책을 어, 이제 시행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많은 공공 데이터 포털이 있어요. 그 데이터 포털에 들어가 보면 이미 수집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어렵게 숫자 변수, 문자 변수,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사용했는데 그렇지 않고 외부 데이터를 바로 이미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우리 학교 현장에서는 엑셀을 그동안 많이 써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적 처리를 한다든지 뭐 나이스 이런 성적 데이터도 엑셀로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 건 지금 R을 배우고 있는데 R에서 엑셀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 그러려면 우리 아까 스마트폰 공기계를 사가지고 특정한 기능을 쓰려면 스마트폰은 앱을 설치하면 되지만 R은 패키지를 설치하면 된다. 그래서 관련된 패키지를 설치하면 돼요. 엑셀을 불러오는 패키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리드, 그다음에 X하고 뒤에 L이에요. 숫자 1이 아니라 영어 소문자 L이라는 패키지 다 소문자로 되어 있고요. 얘를 이제 설치를 하고 설치는 한 번만 하면 되지만 이제 쓸 때마다 내가 지금 리드 엑셀을 쓸 거야. 얘를 불러와. 라이브러리라고 했죠. 라이브러리 곁다운표 없이 리드 엑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엑셀 데이터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엑셀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패키지를 불러왔으니 패키지 안에는 데이터도 있고 함수도 있는데 함수를 쓰는 방법. 그래서 첫 번째 함수는 데이터를 불러오세요. 그걸 우리가 데이터를 읽는다. 읽고 쓰고 셈하고
read. 나중에 이제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write를 쓰고요. 이게 띄어쓰기가 여러분들이 좀 혼동스러운데 어쩔 때는 아까 점을 찍었는데 왜 또 언더바요? 이게 이제 저는 쌍개비지떡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통일이 안 돼 있어요. R 패키지를 개발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개발한 게 아니라 오픈 소스라서 전 세계 다양한 사람들이 패키지를 개발하다 보니 어떤 통일된 장명의 법칙도 있긴 하겠지만 통일이 안 된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그거에 큰 문제를 갖고 좀 문법을 좀 통일시키자. 그래서 아까 우리 지지플라2 지난 시간에 지지플라2 패키지가 더 그래머 오브 그래픽, 그래픽의 문법 이런 것처럼 좀 데이터를 깔끔하게 좀 처리를 해보자 해서 이제 타이디 세 개, 그래서 유니버스, 메타버스처럼 타이디버스라는 패키지를 깔면 8개의 패키지가 깔리면서 대부분 함수명의 어떤 장명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게 좀 통일이 되어 있는데 얘는 좀 통일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번거롭고 그때마다 여러분들 암기를 하면 좋긴 하겠지만 암기의 양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갖다가 쓰면 돼요. 저 같은 경우도 다 암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때는 뭘 쓰지? 그래서 헬프 기능을 쓴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책을 보면서 리드 엑셀은 리드 언더바 엑셀을 쓰면 되겠구나. 그런 다음에는 정확하게 이게 만약에 그 폴더가 우리는 이제 포지 클라우드를 쓰기 때문에 클라우드 상에 이 파일이 있어야 되는데 클라우드 상에 이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를 경로를 정확하게 지정해 줘야 돼요. 특히 우리 앞에서 데스크탑이나 PC에 포지 클라우드를 설치했을 때 윈도우의 사용자 계정에 이름이 한글로 되어 있으면 포지 클라우드가 한글 경로를 인식을 잘 못하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된다고 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작업 폴더를 설정해 놓으면은 이 부분을 앞에 파일 경로를 별도로 설정할 필요가 없이 파일 이름만 내가 불러오고자 하는 파일 이름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엑셀 언더바 이그제 그다음 확장자까지 정확히 써줘야 되는데 XLSX XLSX까지 있는 그 엑셀 파일이 있죠.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가 뭐 USB에 저장을 했다든지 다른 외부에 저장을 했을 때는 이렇게 경로를 써줘야 되는데 경로를 쓸 때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이 이 부분이 역슬래시로 보통 역슬래시로 윈도우는 안 돼 있고 그냥 슬래시로 돼 있는데 내가 분명히 경로를 정확히 적었는데도 얘가 안 불러와죠. 그런 경우는 이 역슬래시로 R에서는 인식을 해야지만 여기다 입력을 해야지만 불러올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R을 처음 접해서 외계어처럼 느껴지겠지만 실제로 R은 이제 직접 데이터를 입력할 경우는 크게 이제 실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외부 데이터를 불러올 경우는 숫자 데이터인 경우는 그나마 잘 불러와줘요. 근데 이제 문자 데이터고 그 문자 중에 한글이 포함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는 게 가장 큰 과업이 될 정도로 데이터를 불러올 때 많이 이제 실패하는 경험이 있어요. 그럼 이제 데이터가 불러와야지 다양한 펑션을 함수를 적용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좌절스러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뭔가 어드밴스된 어떤 고차원적인 인지 능력을 쓰는 게 아니라 되게 단순한 저차원 이제 우리 그냥 지식 이해 수준도 아니고 지식 정도만 있어도 실행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 특히 실행에 그 오류가 나는 대부분의 경우는 철자 오류인 경우가 많아. 여기 같은 경우 제가 아까 맨 끝에 확장자까지 써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확장자를 하나 빼먹었다든지 확장자를 쓰긴 썼는데 이게 대소문자를 내가 맘대로 원래 이제 철저하게는 대소문자를 구분하거든요. 그건 이제 철저하게 소문자면 소문자로 다 써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실수를 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실행이 안 돼. 자, 그거에 대한 솔루션은 명령문 자체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수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2번, 3번 확인을 하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처음 실습하는 입장에서는 차분하게 하나씩 보면서 타이핑을 해보고 다시 한번 제대로 타이핑을 했는지, 명령 문시대로 입력했는지 다시 한번 검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실습을 통해서 자꾸 성공의 실습 분석에 성공의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한 30년 정도 됐고 R을 쓴 지는 한 15년 정도 됐는데 여전히 저도 이제 명령문을 실행하면 에러가 나요. 뭐 이제 실수를 하는 거죠. 그렇게 제가 분명히 수업 시간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도 저도 막 실수해. 봤더니 또 똑같아. 절차 오류. 마침표 안 찍고, 뭐 가로 안 닫고, 앞에 라이브러리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 안 하고, 그런 오류들 불러와야 되는데 안 불렀고. 그래서 라이브러리 이제 이거 엑셀 그 패키지를 이용해서 불러오면은 이 데이터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총 20명의 데이터예요. 20명의 데이터하고 여기 이제 번호가 있지. 1번부터 20번까지 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는 반 번호예요. 물론 이제 반마다 번호가 아이디가 틀릴 수 있지만 이제 임의로 그냥 1번부터 20번까지 적고 4명씩 한 반이에요. 4, 5, 20이기 때문에 총 5반이 있는 거고요. 1반부터 해서 5반까지. 그 다음에 이제 3가지 점수가 있어요. 수학 점수, 영어 점수, 과학 점수. 자, 이 4장에서는 이 데이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실습을 해볼 거고, 5장, 6장에서도 이제 관련되어 있는 실습 중에 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실습 예제들이 있는데, 우리 이제 교육평가에 딱 맞는 데이터죠? 점수가 있고, 점수 과목이 여러 과목이 있고 반이 있고 번호가 있을 때 요거를 이제 어떻게 분석할 거냐. 여러분들의 관심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나는 집중 경량을 분석하고 싶다. 집중 경량 중에서도 산술 평균을 구하고 싶다. 그럼 이제 산술 평균이라고는 함수를 갖다 쓰는데 이 달러 표시를 기점으로 왼쪽에는 데이터의 이름. 데이터 이름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설정했어. 물론 이게 한글로도 가능해요. 데이터. 물론 이제 숫자를 데이터 1. 근데 앞에 숫자로 시작해서는 안 되고요. 중간에 띄어쓰기를 해도 안 돼요. 띄어쓰기를 하고 싶으면 띄어쓰기 대신에 이렇게 언더바를 쓰거나 점을 찍거나. 그다음에 달러 표시 뒤에는 이제 변수 이름이에요. English라는 변수 이름을 이렇게 Science라고 하는 변수 이름을 갖다가 쓰면 수학 점수, 뭐 영어 점수, 과학 점수의 평균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앞에서 또 뭘 배웠어요? 변산의 측정치로 최소값 뭐였죠? 최소값 대소문자에 구분했었는데 미니멈의 약자인 MIN에서 최소값을 구할 수 있었고 최대값은 얘도 다 소문자였어요. 맥스 해가지고 MAX 이렇게 하면 최대값을 구할 수 있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디테일인데, 이 데이터마다 좀 형식이 달라. 이 부분이 특히 제가 아까 공공 데이터 포털이 많이 오픈되어 있는데, 이제 기관들마다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형식이 달라가지고, 이 부분이 제일 고생스러워요. 어떠한 이제 기관에 보면은 엑셀로 엑셀 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해본 적이 없는 기관인 것 같아요. 엑셀 데이터를 만들어내라고 하면은 제목을 넣어요. 제목도 뭐 앞에 2줄을 띄고 뭐 이거는 5월 달에 온도 데이터 하고 다시 또 2줄을 띄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다가 몇 월 며칠 그 온도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한테는 그 앞에 2줄 공줄도 필요 없고 제목도 필요 없고 그런 거를 다 이제 삭제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 데이터 분석에서는 특히 여러분들 초보 이제 데이터 분석가에서는 분명히 불러와야 되는데 잘 안 불러와지는 이제 그게 이제 데이터를 불러올 때 가장 큰 한계인데 물론 이제 R을 이용해서 그 부분을 삭제하는 방법도 있긴 하고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또 하나 많이 이제 그런 이제 데이터 분석을 아는 사람인데도 데이터 형태가 다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은 이제 변수 이름을 쓰지 않고 바로 숫자로만 데이터를 만들어내요. 일반적으로는 첫 줄에 변수 이름을 써요. 그래서 첫 번째, 아까 우리 이 변수 봤지만 첫 번째 변수는 id다. 이게 데이터를 내가 이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라 변수 이름을 외부 데이터 이렇게 이미 써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id, 클래스, 매스, 잉글리시, 사이언스. 근데 이 부분이 없어요. 이 부분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데이터를 만들어낼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이제 그 변수를 우리가 컬럼, 열이라 부른다고 했죠. 컬럼의 약자인 COL, 그의 이름이 true는 있다는 거고 F는 false, 없다. 그래서 없다 이렇게 이제 써주면 첫 줄부터 숫자, 변수니까 걔부터 읽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엑셀에는 시트가 있어서 시트 1, 시트 2, 시트 3가 있는데 내가 이제 뭐 시트 1은 3월 달이고 시트 2는 4월 달, 시트 3가 5월 달. 5월 달 거 불러오고 싶으면 시트 3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특정한 시트를 불러올 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 사회과학에서는 이제 엑셀을 많이 쓰는데 일반적으로 범용으로 쓰는 데이터 파일은 아니에요. 흔히 우리가 범용으로 쓰는 데이터 파일 중에 가장 이제 많이 썼던 파일이 요즘도 많이 쓰고 있긴 하지만 comma separated value라고 하는 CSV 파일이야. 이게 이제 범용 데이터 파일이고 지금 여기는 보이지는 않지만 아까 엑셀하고 다른 점, 엑셀은 이제 행과 열로 되어 있어서 숫자들이 물론 엑셀에서 열면은 똑같이 데이터가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뭐 숫자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거를 앞에서 우리 C함수 이용해서 여러 숫자와 문자를 입력할 때 쉼표를 이용한 것처럼 처음부터 데이터를 입력할 때 쉼표를 이용해 가지고 문자든 숫자든 그걸 우리가 이제 CSV라고 하고 엑셀에 비해서는 가장 큰 장점은 엑셀이라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이 프로그램이 없어도 얘를 메모장이나 한글에서 사용할 수 있고 엑셀보다는 용량이 뭐 우리가 지금은 데이터 20개를 다루는 거라서 용량을 이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용량이 크면 뭐 불러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텍스트 마이닝을 할 때, 뭐 트위터, 인스타그램 이런 이제 뭐 유튜브 동영상 댓글 이런 거 네이버 영화 평론 댓글 이런 거 이제 불러온다고 했을 때는 데이터 양이 상당히 많을 때는 이 용량이 작은 형식의 파일이 필요한데 그럴 때 이제 CSV를 많이 쓰고요. 얘는 이제 워낙 범용이라서 이 보통 스마트폰을 처음 사면 기본으로 깔려 있는 앱이 있죠.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쓰는 앱이기 때문에 처음에 아무리 공기기라도 깔아놔요. 그런 것처럼 아래에서도 이 CSV는 상당히 범용이기 때문에 별도의 패키지를 설치해야지 쓸 수 있는 함수가 아니라 내장 함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냥 쓸 수 있는 함수예요. 그래서 보통은 특정한 함수를 쓰려면 패키지를 설치하고 패키지를 불러오고 함수 이름을 써야 되는데 이 경우는 바로 함수 이름만 써주면 돼요. 우리 읽고 쓰고 셈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read 읽을 때는 데이터를 읽을 때는 read,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write. 그다음에 아까 구분은 언더바로 했었는데 얘는 쉼표로. read 쉼표 CSV 라고 하고 물론 여기 곁다운표로 경로가 있을 때는 파일에 경로를 얘기해주고 이미 내가 작업 폴더에 이 파일이 저장이 돼 있을 때는 이 파일 이름을 쓰는데 여타랑 다르게 확장자까지 꼭 써줘야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또 할당을 시키는 거죠. 할당 연산자, 이 할당 연산자는 실제로는 2번 입력하는 거고 이거 대신에 등호를 써도 상관없어요. 등호.
저 같은 경우 요즘 등호를 많이 쓰는데 입력이 등호는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얘는 2번 입력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화살표가 좌판에 어디 있나 찾아봤자 좌판에는 없어요. 2번 입력하는 거예요. 실제로 2번 입력해야지 아래에서 인식이 돼요. 또 우리 한글에 이 화살표 이 이제 그 문자표를 가져 복사해가지고 여기다가 쓰는 사람도 그러면 인식을 못 해요. 자, 그러면 아까랑 동일한 20명의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불러와지고, 그러면 이거를 내가 저장을 하고 싶을 때, 아까 우리 배웠던 거는 데이터 프레임을 배웠죠.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영어 시함수를 이용해서 입력하고, 그리고 쉼표, 수학, 숫자로 시함수 입력해서 하고 또 쉼표,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해서 영어와 수학 점수 반정보 이걸 입력했는데 CSV 파일이 좋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CSV 파일로 저장해서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고 싶은데 그때 그러면 CSV 파일로 어떻게 저장하느냐? 뭐라고 그랬어요? 3R. 읽고 쓰고. 쓰고가 여기 저장해. 쓰고. 그래서 write.csv. 이제 뭘 쓸지를 얘기해 줘야 되겠지. 뭐를 쓰는 거냐면 이제 데이터 이름. 요 데이터를 써라. 요 데이터를 써라. 저장해라. 그런데 이제 어디에 저장하는지를 얘기해 줘. 어디에 저장할 거야? 그거는 이제 파일의 위치예요. 파일의 위치. 특정한 파일의 경로를 지정하고 싶으면 여기다 경로를 쫙 써주고요. 경로가 없는 경우는 내가 설정한 작업 폴더 밑에 이게 저장이 돼요. 앞에서 여기 df 언더바 미드텀, df 언더바 미드텀에서 이제 동의해도 상관없어요. 달라도 상관없고 동일해 상관없고 중요한 거는 뒤에 확장자까지 꼭 써줘야 된다. .csv 그 얘를 이제 곁다운표로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지만 파일로 인식을 한다는 거야. 문자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문자를 쓸 때는 이렇게 곁다운표를 아래에서는 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외계어처럼 보일 거야. 이게 굳지가 않지, 친숙하지가 않지.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 학습의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은 자주 접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 보는 것보다는 하루에 10번 보는 게 나아요. 한 번 볼 때마다 10분씩 보는 것보다는 1분씩 해서 10번 나눠서 보는 게 좋아요. 자꾸 여러분들이 보면서 친숙해지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이제 프로그래밍에서는 근데 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백견이 불여일타. 그래서 한번 타이핑을 해보는 게 좋아. 한번 숫자로, 아니 숫자가 아니라 키보드를 이용해서 직접 타이핑을 해보는 게 타이핑의 목적은 메모라이즈, 암기가 좋아. 암기하는 게 최종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한글도 그렇고 엑셀도 그렇고 본인의 이 형식들이 있죠. HWP, 뭐 아까 봤던 엑셀 이런 이제 형식이 있는데 R도 R 데이터 형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RDS 이제 형식이 있고 얘는 용량이 더 작아. 읽어올 때 빠르게 읽어올 수 있고. 그래서 이제 save RDS를 이용하면 아까랑 다르게 write.csv처럼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불러올 때는 read RDS 이렇게 하면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먼저 우리 앞에서는 숫자 변수와 문자 변수를 각각 입력해가지고 데이터를 우리 이제 변수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배웠는데 얘를 하나로 합치고 싶다. 그 함수가 이제 4장에서 가장 핵심이 data.frame 함수를 이용하면 행과 열처럼 데이터를 2차원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렇게 2차원으로 만든 다음에는 기술 통계 집중 경량의 측정치인 평균, 변산의 측정치인 최소값, 최대값.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제 뭐 분산, 표준 편차, 중앙치, 최빈치 이런 것들도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평가에서 활용하는 우리 특히 고정검사 이론에서 문항의 난이도라고 하면은
실제로는 10문항 중에 몇 문항 맞췄느냐가 문항의 난이도죠. 그러니까 10문항 중에가 아니라 20명 중에 1번 문항을 몇 명이 맞췄느냐가 문항의 난이도인데, 그런 거 지금 우리가 다 이런 이제 데이터만 입력할 수 있으면 분석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별도의 R 그 문항 반응 이론, 뭐 고정 검사 이론 패키지들이 있어서 함수를 쓰면은 바로바로 문항 반응 이론에 따른 난이도 별도, 고정 검사 이론에 따른 난이도 별도. 그래서 제가 이제 굳이 이 R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하는 이유는 처음에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상당히 쉬워져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일 수도 있긴 한데 오히려 이제 이 부분이 나중에 배우기에는 더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집중을 해서 기본적인 건 암기하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직접 R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실제로 더 많이 쓰는 방식은 외부에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식인데, 예제로 이렇게 세 가지만 들고 있는데 실제로는 다양한 데이터를 불러와요. 대표적으로 우리 사회과학에서는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사회과학을 위한 통계 패키지라고 하는 SPSS나 아니면 SAS, SAS 혹은 스테이타 이런 아주 프로페셔널한 통계 소프트웨어에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도 R에서 다 불러올 수가 있고요. 요즘 이제 제이슨,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이라는 제이슨 파일도 R에서 불러올 수가 있고. 근데 보통은 엑셀 파일을 우리가 이제 많이 불러오죠. 엑셀 파일. 엑셀 파일은 별도의 패키지 설치가 필요하고요. 리드 엑셀이라고 하는 쓸 때마다 라이브러리로 리드 엑셀. 쓸 때마다라는 표현의 더 정확한 표현은 여러분들 프로젝트 안에서는 한 번만 불러오면 돼요. 프로젝트를 이제 구동을 하고 다시 나갔다 들어온다든지, 그러니까 포지 클라우드를 접속하고 한번 라이브러리를 불러왔는데 다른 프로젝트로 넘어간다든지 이럴 때는 또 불러와야 돼. 특히 이제 R 포지 클라우드 같은 경우 프로젝트가 다른 프로젝트로 넘어가면 설치도 다시 해야 되는 조금 번거로움이 있긴 해요. 자, 읽어주는 함수 이름은 read 언더바 excel이고 저장해주는 함수는 write 언더바 excel이에요. 자, 그렇지만 범용으로 많이 쓰는 거는 CSV 파일을 범용으로 많이 쓰고 읽어줄 때는 read.csv, 저장할 때는 write.csv. 그다음에 전용 방식은 RDS인데 read, 읽을 때는 read, 저장할 때는 save. 이게 조금 통일감이 없죠. 좀 통일감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근데 이제 뒷부분은 그래도 좀 통일이 돼 있어요. 뒷부분은. 이런 게 좀 진입장벽이 높은 것 같아요. 좀 체계도 좀 명확하고 통일감도 있고 이런 거 우리가 좀 더 배우기 손쉬울 텐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이제 4장 설명하도록 하고요. 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